여러분, 하루수와 윤쌤입니다. 하루에 적성 5문제씩 풀어서 적성에 대한 감각을 익히고 실력을 쌓아나가세요. 자, 이번 시간은 한성대편 36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수열 A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AN 플러스 1번째 항은 AN번째 항 플러스 4분의 1을 만족시킬 때 시그마 K는 1부터 16까지 AEK번째 항 마이너스 AK번째 항의 값을 구하라. 자, 이것은 뭐냐면 자, 만약 수열 AN이 있을 때, 첫째 항을 선생님이 뭐라고 둘까요? A라고 둘게요. 자, 그랬을 때, 만약 이런 관계가 나타나면 AN 플러스 1번째 항에서 AN번째 항을 뺐을 때 일정한 수 D가 나온다면, 자, 공차 D를 가진, 자, AN은 공차 D를 가진 등차 수열이다. 자, 등차 수열이다. 자, 그것을 기억해 주면 되겠고, 자,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어떻게 되느냐? 첫째 항 플러스 n-1d가 돼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만약에 A 5번째 항을 나타내라. 어떻게 쓰면 돼요? A 플러스 4d다. 자, 이렇게 나타내서 문제를 풀어주면 돼요. 자, 그러면 이 문제 볼게요. 지금 수열 AN이 있고요. 자, 어떤 걸 만족시킨대요? AN을 이항시키면 AN 플러스 1번째 항 마이너스 AN번째 항은 뭐죠? 4분의 1, 일정한 수가 나오겠죠.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죠? 자, 공차 뭐를 가진 4분의 1을 가진 등차 수열이다. AN은요. 그럼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만약 첫째 항을 뭐로 봤을 때 A로 봤을 때 A 플러스 어떻게 되죠? M 마이너스 1, 4분의 1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알겠나요? 자, 그래서 일반항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요. 우리가 풀고자 하는 건 뭐죠? AEK번째 항에서 AK번째 항을 빼는 형태네요. 그러면 자, 저거를 직접 한번 식을 정리해 보죠. AEK번째 항은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그쵸? 이렇게 쓸 수 있죠. A 플러스 N 대신에 뭘 대입하면 돼요? N 대신에 EK를 대입하면 되겠죠. 그래서 EK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4분의 1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AK번째 항은요. N 대신에 K라고 대입하면 돼요. A 플러스 K 마이너스 1, 그 다음 4분의 1. 자, 우리가 원하는 건 뭐죠? 이 두 식을 빼는 형태이죠. 그쵸? 자, 이 두 식을 빼면요. 자, 이 두 식을 빼면 어떻게 되나 보죠? 빼면은 요것은 A는 지워지겠고, 마이너스 4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지워지겠고, 자, 2K와 4분의 1. 2분의 1K가 되겠고, 그 다음에 4분의 1K요. 자, 이 두 식을 빼면 결국 남는 건 뭐가 되느냐? 4분의 1 K가 되겠네요. 뭐에서 못 뺀 거죠? 지금 A, EK에서 A, EK번째 항에서 AK번째 항을 빼면 4분의 1K 요것만 남네요. 그럼 결국 우리가 풀고자 하는 것은 뭐죠? 시그마 K는 어디부터? 1부터 16까지 요 식을 그대로 대입하면 4분의 1K요. 자, 시그마 공식 사용하면은요. 자, K일 때는 어떻게 되죠? 자, 2분의 N 플러스 1이잖아요. 그쵸? 그럼 뭐예요? 16 곱하기 17이요. 그래서 계산하면 8, 2만 남겠죠? 그래서 계산하면 34가 되겠네요. 알겠나요? 자, 이 문제에서 기억할 건 뭘까요? 자, AN 플러스 1번째 항에서 AN번째 항을 뺐을 때 그 수열은 공차, 그 일정한 수 D를 가지는 등차 수열이다. 그걸 알고 있으면 되겠고요. 꼭 N 플러스 1번째에서 N번째 빼는 형태가 아니라 만약에 여기 N번째라면 얘는 하나만큼 차이 나는 N-1번째라고 두면 되겠죠. 그쵸? 자, 그거 사용해서 그거 잘 파악해서 문제 풀어주면 돼요. 알겠나요?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읽어보도록 하죠. 등차 수열 AN에 대하여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14는 0이 두 근이 A 두번째 항, A 다섯번째 항이다. 자, 시그마 n은 2부터 5까지 AN의 값을 구하라. 자, 이것은 마찬가지로 AN이 이미 등차 수열이라고 써 있고 뭘 알면 되느냐? 등차 수열의 성질만 알면 돼요. 해볼게요. 자, 만약에 자, 첫째 항이 A라고 두고요. A는 이제 등차 수열이에요. 등차 수열 첫째 항을 A로 보고 그 다음에 공차를 D로 본다면 일반항은 이렇게 되죠. N-1D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러면 선생님이 성질을 알아보기 위해서 몇 개를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A 다섯번째 항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A 플러스 4D 그 다음에 A 여섯번째 항은요. A 플러스 5D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A 일곱번째 항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죠? A 플러스 6D A 여덟 번째 항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A 플러스 7D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 몇 가지 우리가 한번 해보죠. 뭘 해볼 거냐? 자, 다섯 번째 항, 여섯 번째 항, 일곱 번째 항 보이나요? 만약 선생님이 자, 일곱 번째 항을 2배 한다면 몇이죠?
2a 플러스 12d가 되겠죠. 그쵸? 자, 그리고 다섯 번째 항과, 자, 그쵸? 일곱 번째 항을 2배 한다면 이제 2a 플러스 12d가 되겠고요. 그럼 잘 살펴보면, 자, 요거 둘이 더해도 뭐가 되죠? a 여섯 번째 항과 a 여덟 번째 항을 둘이 더하면 2a 플러스 12d 똑같죠? 그쵸? 그럼 어떻게 우리가 결론 지을 수 있을까요? 가운데 항을 2배 한 것은 양옆을 더한 거와 같겠죠. 자, 요거와 같이 생각해 본다면, 만약에 선생님이 다섯 번째 항과, 자, 요렇게 해볼게요. 여섯 번째 항과 그 다음에 일곱 번째 항을 더해 볼게요. 자, 여섯 번째 항과 일곱 번째 항을 더한다면 뭐가 돼요? 2a 플러스 11d죠. 그쵸?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A 다섯 번째 항과 몇 번째 항을 더해 볼까요? 여덟 번째 항을 더해 볼게요. 자, 보세요. 아까 뭐였죠? 2a 플러스 11d 똑같이 2a 플러스 11d예요. 자, 우리가 어떻게 결론 지을 수 있을까요? 자, 요거와 요거 더한 거와 같은, 더하면 13 되죠? 똑같이 13이 나온 것들을 찾아주면은 그것들은 뭐가 있어요? 같겠죠. 그쵸? 이것도 어떻게 보면 같은 거예요. 보세요. 요 7이 두 개 있다고 생각하면 14죠? 요 둘이 더하면 뭐가 돼요? 14가 되겠죠. 이러한 성질을 갖고 있겠죠. 자, 이 성질을 가지고 이 문제 풀어보도록 하죠. 일단은, 자, 요거 2차 식에 대한 두근이 두 번째 항과 다섯 번째 항이래요. 근과 계수와의 관계로 나타낸다면 두 번째 항과 다섯 번째 항을 더하면, 두 번째 항과 다섯 번째 항을 더하면 근과 계수와의 관계로 x제곱 마이너스 x제곱의 계수분의 마이너스 x제곱의 계수분의 x의 계수요. x의 계수는 마이너스 10이죠. 결국 뭐가 되죠? 10이 되겠죠. 두 번째 항과 다섯 번째 항을 더하면, 자, 이거는 등차 수열이라고 이미 AN에 써 있어요. 자, 이제 문제 풀어보면, 자, n은 2부터 5까지 AN의 값을 구하라 쭉 나열하면 두 번째 항, 그 다음에 세 번째 항, 그 다음에 네 번째 항,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항. 자,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죠? 몇 번째 항과 몇 번째 항? 두 번째 항과 다섯 번째 항을 더한 것이 10인 거죠. 근데 봐봐요. 밑을 한번 봐보세요. 밑을 보면 뭐죠? 2와 5죠. 얘 둘이 더하면 뭐가 돼요? 7이죠. 마찬가지로, 자, 요거와 요거 보세요. 3과 4죠. 3과 4죠. 둘이 더하면 뭐가 돼요? 7이 되죠? 같겠죠. 뭐와? 자, 두 번째 항과 다섯 번째 항을 더한 것은 세 번째 항과 네 번째 항을 더한 거와 같겠죠. 등차 수열의 성질에 의해서요. 자, 그러면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결국 두 개를 가진 거죠. 두 번째 항과 다섯 번째 항을 더한 것을 두 개를 가진 거죠. 근데 얘는 뭐랬죠? 10이라고 했으니까 답은 20이 될 수 있겠죠. 그쵸? 자, 이 문제에서 기억할 건 뭘까요? 이 등차 수열의 성질, 그쵸? 밑에 것끼리, 밑에 항 여기 써 있잖아요. 요것끼리 더한 거와 같은 것들을 찾을 수 있다면 그것들은 뭐가요? 같다. 그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보세요. 알겠죠? 자,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자연수 n에 대하여 수열 an이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을 더하면 6이고, 자, a n번째 항 분의 a n 플러스 1번째 항은 2분의 1일 때, 자,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의 값을 구하라. 자, 아까는 뭐였죠? an 플러스 1번째 항에서 an번째 항을 뺐을 때 일정한 수가 나오면 그것은 등차 수열이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an번째 항 분의 an 플러스 1번째 항이 자, 일정한 수 r이 나온다면 이것은 뭐죠? 공비 R을 가지는 A에는 등비 수열이다. 그렇죠? 자, 만약에 첫 번째 항을 A로 본다면 그 일반항은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일반항은 첫 번째 항, 그 다음에 공비 n-1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쵸? 자, 첫 번째 개념은 이거고요. 두 번째 개념은 뭐가 되느냐? 급수요. 만약 일반항이 등비수열이라면, 자, 급수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합은 어떻게 되느냐? 만약 값을 가진다면 1 마이너스 뭐분의 공비분의 뭐가 되는 거죠? 첫째 항이 되는 거죠. 그쵸? 요 두 가지 이용해서 이 문제 풀어보죠. 이미 뭐가 써 있죠? 그쵸? 자, 공비가 2분의 1이라고 써 있네요. 뭐만 모를까요? 첫째 항이 뭔지는 모르잖아요. 자, 그렇다면 일단은 공비는, 자, 나눴을 때 일정한 수 2분의 1이 나오네요. 공비는 2분의 1인 거고요. 첫째 항을 A로 본다면 일반항은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그쵸? A 곱하기, 자, 2분의 1에 n-1승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죠?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어떤 거요? 저기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을 더한 게 6이래요. 저기다 대입해 볼게요. 자, 첫 번째 항은 그냥 선생님 뭐로 그랬죠? A라고 가정했죠. 그럼 두 번째 항은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여기다 2를 대입해 보세요. 2를 대입하면 뭐가 돼요? 그냥 2분의 1의 1승이죠. 그래서 뭐가 돼요? 2분의 1 A죠. 계산하면 뭐가 돼? 6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 다시 계산하면 2분의 3 A는 6이 되겠고, 그래서 A는 6 곱하기 3분의 2 계산하면 4가 되겠죠. 뭐가 나온 거예요? 첫 번째 항이 4, 그 다음에 공비는 2분의 1이 나온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결론이죠.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자, a의 값을 구하라. 어떻게 구하라고요? 1 마이너스 공비요. 공비는 2분의 1이 나왔고, 첫째 항은 4가 나왔죠. 그쵸? 자, 2분의 1분의 4 계산하면 뭐가 되죠? 8이 되겠죠. 그쵸? 알겠나요? 자, 이 문제에서 기억할 건 두 가지네요. 자, 공비 나눴을 때 일정한 수가 나온다면 an 플러스 1번째 항에서 n분의 an 플러스 1번째 항이 공비 일정한 수가 나온다면 그 수는 공비 r을 가지는, 그리고 an은 등비 수열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급수를 구하라. 등비 수열일 때 급수를 구하라.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첫째 항. 자, 요것을 대입한 거예요. 요것을 대입한 거. 만약 2라고 써 있으면 첫째 항은 a 두 번째 항이 첫째 항이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두 부분 집합. 자, A 집합은 3x 플러스 5가 1 마이너스 x보다 크다. 자, B 집합은 뭐라고 써 있죠?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5가 0보다 작거나 같다에 대해서 A 교집합 B가, 자, x는 a보다 크고 b보다 작거나 같을 때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라. 자, 이것은 뭐죠? A 집합과 B 집합을 잘 정리해서 그냥 교집합해 주면 되겠죠. 자, 잘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 A 집합 보세요. 자, A 집합 보면요. x 이항시키면 몇 x죠? 4x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5 이항시키면 뭐가 돼요? 자, 마이너스 4가 되겠네요. 자, 양변을 x로 나눠주면은 x는 뭐보다 크다?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네요. 정리하면, 자, B집합 보세요. B집합은 정리한다는 건 무슨 개념일까요? 그렇죠. 인수분해해 주면 되겠죠. 뭐와 뭐 나올까요? x-5와 x 플러스 3이겠죠. 마이너스 5가 나와야 마이너스 5와 플러스 3 하면 마이너스 2x 나올 수 있겠죠. 그쵸? 자, 요것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자, 다시 한번 조금만 더 정리한다면, 자, 요거는 0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어떻게 나오겠어요? 마이너스 3보다는 크거나 같겠고, 뭐보다는 작거나 같다? 5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A집합은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 그 다음에 B집합은 뭐죠? 마이너스 3보다는 크거나 같고 5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네요. 자, 요거 갖다 우리가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자, 교집합이에요. 교집합은 뭐 어떻게 돼요? 자, 수직선 위에 나타내면 되겠죠. A집합은 마이너스 1보다는 크다. 그쵸? 자, 요게 A집합이 되겠고요. B집합은 뭐가 되죠? 마이너스 3보다는 크거나 같겠고, 자, 마이너스 3보다는 크거나 같고 5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네. 이게 B집합이죠. 우리가 원하는 건 교집합이요. 자, 교집합은 뭐가 돼요?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5보다는 작거나 같다. 자, 써보죠, 선생님이. 자, A 교집합 B는 X 대, 자, 뭐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뭐보다는 작거나 같다, 5보다는 작거나 같다. 자, 5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제 요거랑 비교하면요. 자, A보다 크대죠. 얘는 뭐가 되는 거죠? A가 되는 거고, B보다는 작거나 같댔죠. 자, 요것이 뭐가 되는 거죠? B가 되는 거죠. 뭘 구하는 거예요? A 플러스 B의 값이요. 그래서 둘이 더하면 뭐가 돼요? 4가 되겠죠. 알겠나요? 자, 이 문제에서 기억할 건 간단하네요. 자, A집합과 B집합을 조건에 만족하도록 우리가 그려놓고요. 조건에 만족하도록 정리해 놓고, 자, 그 다음에 교집합을 구할 때 식으로 나타낼지, 그래프로 나타낼지, 아니면 수직선으로 나타낼지, 그걸 잘 판단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돼요. 알겠나요?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함수 fx는 x가 2가 아닐 때는 뭐라고 써 있어요? x-2분의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a라고 써 있고요. x가 2일 땐 b래요. 자, x 2에서 연속일 때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해라. 자, 여기서 알아야 되는 개념은 뭘까요? 연속이죠. 자, 함수 fx가 첫 번째 fx가 x a에서 연속이다. 자, a에서 연속이다. 이렇게 써 있으면 어떻게 쓰면 돼요? 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극한값과 뭐가 같은 거죠? fa에 대한 함수값이 같은 거죠.
그쵸? 자, 요거와 첫 번째 연속이면 뭐예요?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극한의 성질이요. 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자, a로 갈 때 만약에 gx분의 fx가 자, 극한값 알파를 가지고 있어요. 자, 알파는 0이 아닌 실수라고 가정할게요. 그랬을 때 만약 ga가 0이라면 a를 대입했더니 얘는 0에 가까워져 간다면 모두 0일까요? fa도 분자에 있는 fa도 뭐가 될까요? 똑같이 0이 돼요. 알겠나요? 자, 극한값을 가지고 있을 때, 자, 요것을 a를 대입했을 때 0이라면 분자에 있는 것도 a를 대입했을 때 0이다. 자, 이 성질을 이용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자, 보면은 이미 x2에서 연속이래요. fx가요. 그럼 식을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요? 리미트 x 뭐로 갈 때요? 2로 갈 때 fx에 대한 극한값과 뭐가 같은 거죠? f2의 함수값이 같은 거죠. 그렇죠? 근데 문제를 잘 보세요. 잘 보면은 자, 분모에다가 만약에 2를 대입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요걸 한번 그냥 fx 바로 써볼게요. fx 바로 써본다면 어떻게 될까? x-2분의 x제곱 그 다음 3x 플러스 a. 자, 이거와 뭐 같아요? f2가 같은 거죠. f2는 뭐로 둔대요? b라고 뒀었죠. 문제에서. 그쵸? 자, 그럼 이거 잘 볼게요. 자, 2를 대입해 보세요. 0이죠. 극한값이 만약 존재한다면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극한값 존재하겠죠. 자, 2를 대입하면 0이니까 분자에도 2를 대입하면 뭐가 되겠어요? 극한의 성질에 의해서 0이 되겠죠. 자, 2를 대입해 보죠. 2를 대입하면 4. 자, 2를 대입하면 6 플러스 a는 뭐가 돼요? 0이 되겠죠. 그쵸? 바로 뭐가 나와요? a는 마이너스 10이 나오네요. 자, a가 마이너스 10이 나왔어요. 자, a가 마이너스 10이에요. 그럼 뭐가 가능하죠? 인수분해가 가능하겠죠. 뭐랑 뭘까요? 자, 2랑 5인데요. 2에 마이너스가 붙어야 서로 약분돼서 극한값 구할 수 있겠죠. 그럼 써볼게요. 인수분해에서 다시 써보면 자, x2로 갈 때 x-2분의 인수분해하면 x-2 그 다음 뭘까요? x 플러스 5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극한값 구해 본다면 약분되고 2 대입하면 뭐가 되죠? 7이 되겠죠. 그쵸? 7. 자, 요게 뭐가 되느냐? f2고 곧 b의 값이죠. 그쵸? 자, b의 값 7이 나왔고요. a 값 마이너스 10이 나왔네요. 그쵸? 구하고자 하는 건 뭐죠? a 플러스 b요. 자, a 플러스 b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 10에서 7이니까 마이너스 3이 나오겠죠. 알겠나요? 자, 이 문제에서 기억값은 두 가지네요. 자, fx가 a에서 연속일 때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다. 자, 이것과 극한의 성질이요. 극한의 성질은 뭐가 돼요? 자, 만약 gx분의 fx 꼴일 때 극한값이 존재한다면 자, a를 대입했을 때 0이라면 분모가 0이라면 분자에도 a를 대입했으면 0이다. 요 두 가지 이용해서 문제를 풀었습니다. 알겠나요? 자, 오늘도 이렇게 적성 5문제 풀어봤고요. 자, 여러분 오늘도 하루 수학 성공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